추위에 갑작스럽게 나가는 위험, 60대 이상 한국인을 위한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겨울은 장난이 아니야. 손님 맞이하듯 준비해야 해. 경주 근처 우리 집 오래된 화덕 옆에 앉아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불 위에 대고 계셨죠. 창밖으로 눈송이가 떨어져 들판을 하얀 이불처럼 덮는 모습을 보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덕의 숯처럼 따뜻했고 오랜 세월들에서 일하며 생긴 깊은 주름에 둘러싸인 눈은 지혜와 평온함으로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늘 연기와 흙 냄새가 나는 낡은 누비 재킷을 입으셨고 출입 전에는 귀까지 덮는 짙은 녹색 털모자를 쓰셨어요. 가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쌀에 넣어 뜨겁게 만든 천주머니를 꺼내 손바닥에 대고 따뜻함이 생명이다. 잃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거친 손가락은 숯을 뒤적였고 얼굴은 불빛에 부드럽게 빛났죠.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얇은 재킷에 머리도 안 덮고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거나 썰매를 타러 밖으로 뛰쳐나갔죠. 할아버지의 걱정을 웃으며 손을 흔들며 무시했어요. 추위는 재미있는 도전에 불과했고 위험은 아니었죠. 집에 돌아와 붉어진 볼과 젖은 장갑을 들고도 위험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60을 넘기고 찬바람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과 숨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때 할아버지가 늘 옳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구의 큰아버지 최진수의 아픈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죠. 준비 없이 추위로 뛰쳐나간 것이 비극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 흔적은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진수 큰아버지는 한강가의 참나무처럼 튼튼했어요. 68세에도 매일 시장에 가서 작은 가게를 위해 채소와 생선을 사셨어요. 김치, 멸치, 어머니의 비밀고추 레시피로 만든 매운 소스를 팔았죠. 겨울이면 오래된 목재 바닥집 거실의 가스난로 옆에서 꽃무늬가 희미한 도자기 잔에 뜨거운 유자차를 마시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산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아버지와 햇볕 아래 집을 지은 이야기요. 집은 따뜻한 피난처였어요. 미역국, 타는 숯, 갓 지은 밥 냄새가 났고 창문은 김이 서려 바깥을 가렸죠. 탁젠 귤 그릇이 벽엔 산 풍경 달력이 있었어요. 그 12월 날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이 틈새로 울부짖었을 때 큰아버지는 마당 창고문을 잠갔다고 착각했어요. 숯과 할아버지의 낡은 망치, 삽, 녹슨 낫이 든 곳이죠. 모자도 목도리도 없이 회색 얇은 스웨터와 소매거 든 집 셔츠 차림으로 문 밖을 나가셨어요. 문간의 온도계는 붉은 영역을 가리켰지만 보지 않으셨어요. 금방 다녀올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자 찬바람이 불청객처럼 들어왔어요. 5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창백하고 숨찬 이웃이시였어요. 진수가 마당에 쓰러져 가슴을 잡고 도와달라 해. 손녀에게 뜨던 냅킨을 내려놓고 바늘이 천에 꽂힌 채로 달려갔어요.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죠. 큰아버지는 눈 위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은 재처럼 잿빛이었고 손은 가슴을 쥐며 생명을 붙잡으려는 듯 떨렸어요. 몸 아래 눈이 녹아 어두운 자국이 됐고 숨은 증기로 흩어졌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의사는 혈압 기록을 보며 추위가 혈관 경련을 일으켜 심장마비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 라고 했어요. 일주일간 병실에서 약 냄새와 하얀 벽, 삐삐 소리 나는 기계에 둘러싸여 지냈어요. 얇은 담요 아래 깨어난 큰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기억나요. 빨리 끝내려 했는데 죽을 뻔했어. 늘 밝고 어린아이 같은 눈에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찬바람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죠. 생명이 얼마나 약한지 느꼈어요. 그 일은 제 습관을 돌아보게 했어요. 저도 겨울에 준비 없이 나갔죠. 얇은 코트, 모자 없이 우체국 택배를 받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눈 쌓인 이웃 지붕을 보려고요. 몇 분 추위는 괜찮다고
지봉기가 날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젊을 때처럼 버틸 수 있다고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큰아버지 후 따뜻한 집에서 찬 공기로 나오면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걸 알게 됐어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무거워도 피로, 급함, 나이 탓으로 돌렸죠. 서울 동네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은 허브 향과 밥 냄새로, 간호사 발소리와 환자 속삭임으로 가득했어요. 김 박사님, 조용한 목소리와 주름진 눈의 어르신이 낡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주며 들었어요. 따뜻한 곳에서 추위로 준비 없이 나가면 혈관이 온도 충격으로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내리며 심장이 과부하돼요. 60대 이상에겐 망치질 같아요. 특히 혈관이나 심장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져요. 한국심장학회 자료를 보여줬어요. 겨울에 노인의 심장마비가 따뜻할 때보다 30% 많고 절반이 온도급변, 특히 따뜻한 실내에서 추위로 나갈 때 생긴다고요. 한국보건연구원 통계도요. 65세 이상의 연간 심근경색 15%가 추위로 나온 지 10분 내, 영하 10도 이하 날은 20%까지 치솟아요. 뜨거운 주전자를 얼음물에 넣으면 깨지듯이요. 안경 너머 나무라는 눈초리에 얇은 코트로 당당히 나가던 제 무모함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부산 이웃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도 충격이었어요. 70살인 그녀는 활기찬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추워도 길고양이, 까미, 줄무늬, 주황이 에게 밥을 주러 나가셨어요. 집은 따뜻했어요. 고등어 구이, 숯, 갓 지은 밥 냄새와 그녀가 만든 꽃무늬 커튼이 있었죠. 바닥엔 다른 깔깔에, 구석엔 저녁마다 피우는 화덕이요. 그 1월 날 영하 15도의 바람이 눈먼지를 날렸을 때 화덕용 숯을 가지러 짙은 파란 스웨터 차림으로 나가셨어요. 잠깐이야. 딸에게 외치고 장갑도 안 끼고 문을 닫았어요. 1분 후 딸이 둔탁한 소리에 달려가 문턱에 쓰러진 그녀를 봤어요. 가슴을 쥐고 의식을 잃었죠. 얼굴은 눈처럼 하얗고 숨은 쫓기는 짐승 같았어요. 이웃이 담요를 들고 와 집에 옮겼고 스무부는 영원 같았어요. 그녀의 차운 손을 잡고 문지르며 버티라고 속삭였죠. 병원에서 추위가 관상동맥 경련을 일으켜 심근경색 직전이었어요. 라 했어요. 살아남았지만 이제 겨울엔 문 밖도 무서워하며 고양이가 건강보다 소중하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어 라며 떨었어요. 노동으로 단단했던 손이 창문 너머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떨렸고 눈엔 두려움이 깃들며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청주의 오랜 친구 박민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요. 66살인 그는 건설 현장에서 추위와 바람을 동료처럼 여겼어요. 햇볕과 서리에 거친 피부, 망치질 같은 목소리였죠. 지난 겨울 모자 없이 회색 스웨터 차림으로 차를 점검하러 나갔어요. 금방이야. 집 슬리퍼로 문을 나섰죠. 몇 분 후 숨을 헐떡이며 가슴 통증에 절반 쪼그려 돌아왔어요. 얼굴은 추위로 붉었고 손은 벽을 잡으며 떨렸어요. 병원에서 추위가 심장을 멈출 뻔했어요. 온도차로 혈관이 수축돼 부정맥이 왔어라 했어요. 3일간 병실에서 약 냄새와 기계 소리에 둘러싸였죠. 창가에서 차를 떨며 들고 겨울보다 강하다 생각했는데 날 꺾을 뻔했어라 했어요.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약했고 눈밭을 적으로 보게 됐어요. 인천의 김순자 이모의 이야기도요. 65살인 그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영하 12도인 2월 날 얇은 재킷으로 지갑을 가지러 나갔어요. 잠깐이야. 단추도 안 채우고요. 1분 후 눈 위에 쓰러져 가슴을 쥐었어요. 병원에서 추위로 부정맥이와 심정지 직전이었어요라 했어요. 돈이 이 고통 값어치가 아니야 라며 불을 보며 떨었어요. 광주의 윤호식 할아버지도요. 69세 버스 기사로 새벽 추위에 익숙했죠. 얇은 재킷으로 버스를 예열하러 나가 쓰러졌어요. 조금 더면 심장이 멈췄을 거예요.
일이 목숨 값어치가 아니야 라며 손이 떨렸어요. 이 일들로 습관을 바꿨어요. 김 박사님의 조언을 나누고 싶어요. 이제 따뜻한 집에서 바로 추위로 안 나가요. 두꺼운 마오 스웨터와 양말을 입고 목도리를 2번 감아요. 모자는 귀와 이마를 덮고 문 앞에서 2분간 숨을 고르며 추위와 만날 준비를 해요. 동대문에서 산 긴 코트와 양털 스웨터, 이웃이 만든 두꺼운 장갑, 안감 있는 부츠를 착용해요. 영하 10도 이하면 손난로와 발난로를 써요. 따뜻한 보리차나 꿀 생강차를 마시고 천천히 나가요. 먼 길엔 보온병을 들고 코로 숨을 쉬며 얼굴을 목도리로 덮어요. 발을 난로에 오븐대거나 따뜻한 슬리퍼를 신고 모직 바지를 입고 눈이 깊으면 다리에 천을 감아요. 옷이 느슨해야 해요. 주머니에 견과류나 대추를 넣어요. 손에 글리세린 크림을 바르고 이중장갑, 귀마개나 목도리를 더해요. 눈비엔 튼튼한 우산을 들고 팔을 5번 올렸다 내리며 준비해요. 영하 15도면 구멍난 솜조끼를 꺼내요. 집에서 과열되지 않게 10분 전 옷을 줄이고 모자가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해요. 가슴이 차면 멈춰 숨을 고르고 지팡이를 써요. 오래 나갈 땐 양모 속옷을 입어요. 날씨를 확인하고 바람이 새면 마스크를, 술은 피하고 폭설엔 안경을 써요. 등을 곧게 해 숨을 편하게 해요. 이 습관이 날 구했어요. 심장이 안 뛰고 숨이 고프지 않아요. 남편도 목도리와 모자를 챙기며 가슴 통증이 없다고 했어요. 서울 노인센터에선 준비한 이들이 병원에 덜 간다고 했어요. 서울 통계는 준비로 심근경색 위험이 20% 줄고 부산은 층층이 입은 이들의 부정맥과 숨가쁨이 15% 적다고요. 대구병원은 영하 12도에 심장마비가 35% 늘지만 준비한 이들은 10%로 떨어진다고요. 대전 김영숙 씨는 차와 목도리로 숨가쁨이 없어졌고 인천 이민자는 손난로로 시장을 버텼어요. 청주박 할아버지는 속옷으로 다리가 따뜻해졌다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할아버지의 가르침처럼 돌보게 하길요. 겨울이 따뜻하고 안전하길 어린 시절 화덕엽처럼요.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